자, 대명중 거 해설 강의 좀 질문 나온 거 위주로 가 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6번입니다. 네. 자, 6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될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지금 주어진 조건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림만 좀 따볼게요.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AD의 길이 X라고 나볼게요. 90도를 똑같이 3등분 하니까 각각을 30도, 30도, 30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없던 걸 이용해서 하면 된다? 힌트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 때 되게 많이 나왔던 성질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거죠. 넓이를 이용하는 건데. 자, 여기는 A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가 직각인 걸 이용해서 64, 24 나누기 2, 12 루트 3 이렇게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여기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6하고 x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x하고 4 루트 3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태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1은 공통되니까 이렇게 묶어줄게요.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 그 다음에 여기서는 4 루트 3x에다가 사인 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걸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3x가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6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9x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 루트 3이니까 따라서 x는 12 루트 3에서 네, 9분의 2를 곱해주시면 되겠고 요 녀석이 3, 4, 12 3분의 8 루트 3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넓이를 이용하는 거였고요. 풀 때 좀 잘 안 보일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이 또 질문이 나왔네요. 7번 문제 봐보시죠. 자, 옳은 것 판단하기 문제인데 자, 지금 그림 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공통 접선이 있는 상황이죠.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다는 사실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접선의 성질 중 하나인데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중심이랑 그 외부의 점을 반드시 연결하는 보조선을 긋길 바래요. 자, 중심과 접점 사이 연결한 그 선이 접선과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그 OB의 길이가 6cm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알지 못해요. OP의 길이를 이제 알려주지 않은 이상. 자, 두 번째, PAO하고 POB랑 같다? PAO는 90도인데 POB가 90도인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PAO와 PBO가 합동이다. 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PO랑 AOB랑 같다. 이것도 아니, 합해서 90도다. 자, 이 녀석이 동그라미면 요 녀석이 동그라미고 요 녀석이 X면 요 녀석이 X예요. APO라는 것은 X를 가리키고 AOB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를 가리키죠.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맞죠. 왜냐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네 둘은 180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 동그라미 더하기 X니까 90도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PAB는 정삼각형이다.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이 맞아요. 접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밑각의 크기가 60도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서가 부족합니다. 항상 정삼각형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 두 삼각형이 어, 어떤 조건으로 합동이 판정이 되는지를 한번 지금 우리 쪽지 시험을 봐봅시다. 어떤 조건으로. 근데 조심할 점은 합동 판정을 받고 나서 얻게 되는 조건을 학생들이 그 합동에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먼저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조건 안에서. J. 자, 그러면은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테니까 이제 팩트를 보고 넘어가죠. 자, 기본적으로 이 상태만으로 빗변이 공통이기 때문에 H는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접선과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분의 특성상 R이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기타 한 변 사이드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고 괜히 망가뜨렸다. 그걸로 인해서 합동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렇게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길이도 그래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길이가 같은 게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성질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대명 중 다음 투표를 봐보시죠. 보면은 그다음에 9번, 10번이 질문으로 나왔네요. 9번, 10번. 자, 주어진 기하학적인 상황을 보아하니 이거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요? 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불러요? 이 녀석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이름이 뭐죠? 접선이잖아요. 지금 접선하고 현이 등장인물이에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한 내용을 배운 적이 있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세타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증명도 해줬는데 그 현을 품고 있는 그거에 대한 원주각이랑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기하학적인 위치가 조금 친숙한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는데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 세타는 그 현을 품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두 개가 세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을 좀 잘 망설여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뭐야 기차 타기 열차 타기 하면 되잖아요. 자, BC를 내가 왼쪽에서도 열차를 타고 올 거고요. 오른쪽에서 열차를 타고 올 거고 당연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석이한테 물어볼게. 삼각형 ABC에서 내가 알고 있는 9라는 길이를 이용해서 BC에 도착하려면 어떤 열차를 타야 될까? 지금 나는 BC가 알고 싶은 거예요. BC를 표현해 보세요. 자, 어떤 숫자에서 출발하는지까지 포함해서 풀 센텐스로. 자, 서원이가 얘기해 볼까? 어떤 BC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왼쪽 그림에서 ABC. 거기다가 뭘 곱해서 사인 세타가 곧 BC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9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잘 얘기하셨고요. 근데 BC의 길이는 오른쪽 삼각형, 즉 BCD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준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BC를 또 어떻게도 내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틀린 건 아닌데 어제 지금 뭐야 코사인비를 우리가 지금 당장 모르니까 여기는 오른쪽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7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허투루 주는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삼각형 BCD 안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BCD 안에서. BC. 알아요? BC의 길이를 여기 오른쪽 삼각형에서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좋습니다.
7에서 사인 세타 열차를 거꾸로 타야 되잖아요. 그 정의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나왔죠. 사인 세타의 제곱이 9분의 7이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7입니다. 예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다루지 않죠.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BC의 길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하나 대입해주면 되잖아.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3 루트 7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네, 아시겠죠?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빌드업 질문을 하나 우석이한테 줘볼게. 우석아, 원에서 이런 식으로 원의 둘레 위에 두 개의 점을 잡고 그 다음에 게스트로 중심을 데려와서 중심을 잰 걸 우리 중심각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해서 피자를 다 여러 개로 조각으로 나눴을 때 중심각의 총합은 얼마니? 부채꼴을 이렇게 다 나눴을 때 그 부채꼴들의 중심각의 총합은 얼마야? 몇 도야? 360도죠. 자, 그렇다면 방금 나눴던 그 피자 조각들의 홀을 가지고서 원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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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각 이거를 이제 하나씩만 쟀을 때 그 원주각들의 총합은 몇이었니? 그러니까 똑같이 피자를 나눴는데 이 피자 호에 대한 원주각 하나, 얘에 대한 원주각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원주각을 잡았어요. 그 원주각들의 총합이 몇이죠?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은 원주각이랑 중심각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 동훈아 몇 도니? 원주각들을 싹 다 더하면 180도야, 맞아. 왜냐면 방금 우석이가 여기 중심각의 총합이 360이라 얘기해 줬잖아. 이 녀석의 절반, 이 녀석의 절반, 절반. 방금 구한 녀석들의 합을 내가 예를 들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그게 360이었다면은 그거의 다 절반들의 합이니까 180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호의, 여기 뭐야. 원주각이 25도하고 30도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한 호의 길이 비율이 180분의 55가 되는 거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25도의 두 배가 50도라는 중심각을 갖고 있죠. 30도의 두 배가 60도라는 중심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10도. 전체 360분의 110도랑 요거랑 같은 비율이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뭐에다가? 원의 원주의 길이에다가. 지름 곱하기 파이. 요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5로 나눠주시면은 여기 36이 되고 4로 나눠주시면은 2가 돼서 따라서 답은 99분의 22파이가 되겠죠. 자, 10번이었고요. 자, 다음 질문 문제를 봐볼게요. 자, 나 13, 14번이 나왔네요. 13, 14번. 맞아.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문제로 보입니다. x 구하는 거고 저기 안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림만 따와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은 방금 말한 것처럼 호의 길이의 비에 따라서 그 뭐가 결정이 된다? 중심각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원주각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원주각이나 중심각의 비에 따라서 호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 이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조건을 사용한다. 그래서 좀 거두절미하고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40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심각을 80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여각이기 때문에 100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등변 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죠.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40도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여기가 두 개가 이제 여기 호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네를 똑같이 50도씩 나눠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짝대기 하나짜리에 대한 중심각이 50도니까 짝대기 하나짜리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겠죠? 25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요런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가 25도란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그림이 더럽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도 그거를 좀 반복을 해볼 건데 여기는 지름이어서 여기가 180도인데 얘네들을 보시면 다 60도, 60도씩 이렇게 나눠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짝대기 두 개짜리 중심각이 60도입니다. 짝대기 두 개짜리의 그 저기 뭐야 원주각은 30도겠죠. 그래서 내가 어, 네, 여기를 이렇게 30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래서 중심각이 60도일 때는 무조건 정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은 여기가 60도면은 이렇게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를 이렇게 60도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도 알아주시고. 잠깐, 여기 짝대기 두 개짜리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가 30이죠. 근데 여기가 60도죠. 방금 저기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30도가 나오게 되고, 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x가 중심각도 아닌 것이 원주각도 아닌 것이 원 안에 둥둥 떠다니는 각도라는 점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애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었냐면, 이제까지 풀어봤던 문제에서 요거, 요 한 외곽의 성질로 보통 엔딩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짝대기 한 해짜리에 대한 그 원주각이 아까 몇 도였죠? 여기가 25도였죠. 네, 그래서 x가 55도 엔딩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막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계속 확장돼 가고 확장되고 확장돼 가서 마지막에 연결이 되는 이게 대부분의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 그럼요. 너무 졸리면 서서 들으면 조금 예,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55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요 삼각형. 자, 근데 여기가 몇 도에 뜯어와 볼게. 요렇게. 지금 방금 여기를 물어봐서 55도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30도 찢은 걸로 인해서 내가 70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나오냐면 재밌게도 55도가 나와요. 근데 얘를 30으로 볼 거래요. 그럼 얘가 또 30이 되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끼인각 70도에 대한 사인 값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0.94라고. 자, 그러면은 내가 넓이를 알 수가 있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30 곱하기 그다음에 사인 70도니까 0.9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100이랑 약분돼서 어 이거랑 이렇게 지워지고 요거 몇이 되죠? 47이 되죠? 47 곱하기 9를 해주시면 7, 9, 63이니까 네, 이렇게 나오게 돼요. 14번.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였고 좀 추가 질문거리가 있으면 추가 투표를 해 주시면은 그것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대명중을 마무리 지을게요. 자, 동훈이네 모든 5명 표준 편차가 나타낸 것이다. 이거 말고 잠깐 그 문제도 중요한데 미안해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요거 애들 좀 많이 실수할 것 같아서 15번 볼게요. 15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베리에이션에다가 루트를 씌운 건데 항상 양수 맞지 않나? 맞아요,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죠?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약간 다 같이 올 컨닝한 경우죠. 다 같이 컨닝하면은 예를 들어 80, 80, 80, 80, 80, 80 나왔어. 평균 80이잖아. 흩어짐이 없잖아. 그 표준편차 0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컴퓨터 수행평가 했는데 컴퓨터 수행평가는 이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애들이 잘한 애 거를 다 파일에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가 비중이
70%였는데 컴퓨터라서 애들이 막 100점짜리 수두룩해 갖고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지. 너네 만 왜 이렇게 높냐, 점수가.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이제 그거를 이실직고를 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빵점이 나왔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그만큼 어수선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저희 표준 편차가 0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편차의 합이 항상 양수이다. 편차의 합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죠. 둘 다 0을 원인으로 해서 거짓입니다. 편차 평균의 분산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틀리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의 평균은 몇이에요, 항상? 우서가 편차의 평균은 항상 몇일까? 통계한테 좀 많이 빠져서 요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네, 이거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편차를 다 더해갖고 개수로 나누면 당연히 0이겠죠. 자, 평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름 하나 물어보자. 각 자료의 값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별량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표준 편차가 클수록 각 자료의 값의 평균의 중심으로 모여 있다. 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수록 작을수록 표준 편차는 분산이랑 같은 의미를 가져서 퍼져 있는 정도야. 흩뿌려져 있는 정도야. 그래서 그게 작아야지 몰려 있는 거고 그 몰려 있는 그런 중심으로 몰려 있는 거를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중심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거. 이런 그림을 뭐라고 부르죠? 더 어려운 말이고. 더 어려운 말이고. 그거 말고 평균에 몰려 있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고자로 시작해서 다자로 끝나는 거.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는 그 느낌이랑 조금 달라서 내가 주의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었는데. 우리 상점에 가서 물건을 뭐 해요? 고르죠. 고르다. 예, 그래서 고르다라는 단어에 조심하세요. 고르다. 고르다가 이제 그 choos라는 단어가 여기서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고르다 이러면은 뭔가 골고루가 생각이 나나 봐. 엄마가 이제 식탁에서 반찬 좀 골고루 먹어라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골고루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보시는데 통계에서 고르다는 평균에 이렇게 몰빵돼 있을수록 고르다라고 봐요. 근데 말이 주는 저기 뜻이랑 실제 의미가 다르니까 조심해 주세요. 고른 거는 평균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걸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르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가 작아야겠죠. 분산이 작아야겠죠. 네. 그래서 잠깐 봐봤고요. 다시 17번으로 돌아가 보죠. 자, 편차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우리 용어 좀 알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건 평균보다 4가 작고 막 그렇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다 내가 또 보너스로 할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17이고 다 더하면 17, 0 되니까 이 편차 이제 뭐 맞게 잘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서 구해야 될 게 바로 분산이죠. 자, 분산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자, 통계를 안 들었다면 지금 설명만으로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편차를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서 얘 갖고 평균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 평균 이렇게 이해하세요. 싹 다 더하면 몇이죠? 이게 34, 50, 89, 289거든요. 289는 17의 제곱이죠, 참고로. 자, 그 녀석을 5개, 데이터가 5개잖아요. 그걸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 편차 되게 쉬워요.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17이고 얘는 루트 5잖아요. 이 녀석의 근사값을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죠. 네,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사값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우리 루트의 근사값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나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되죠. 5, 5, 25, 그 다음에 57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녀석의 그 정수 근사값 어떻게 구해요? 너무 졸리면 네, 좀 살짝 서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자, 여기 앞뒤로 있는 제곱수들을 알아보시면 돼요. 자, 7, 7에 49죠. 자, 루트 49보다는 분명히 크죠? 8, 8에 64. 루트 64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7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니까 이 녀석은 7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보다 작지 않은 거, 작지 않다라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크거나 같다. 가장 작은 것은. 자, 표준 편차가 A라고 할 때, 아, 아, 더. 자, 표준 편차가 7점 요건데, 자, 이 표준 편차의 의미에 대한 좀 보강 설명을 해볼게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편차라는 단어에다가 표준이란 말이 붙은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A보다 표준 편차하고 이제 편차들을 비교할 때, 예, 지금 더 표준 편차보다 큰 편차를 갖고 있는 애들을 일단 고르라는 겁니다. 얘가 7점 블라블라니까 절대값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편차가 표준 편차보다 더 큰 애들이에요. 이렇게. 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음, 작지 않은 정수니까 크거나 같은 거. 큰 애들 골랐어요. 그 중에서 작은 거 고르려고 했으니까 이제 정수 중 작은 거. 잠시만요. A보다 작지 않은,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표준 편차. 보다 크거나 같은 수중. 아, A보다 작지 않은 경수중 가장. 아, 얘서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여기 놓여져 있는 편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7점 블라블라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정수 중에서 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8이겠죠. 이렇게. 얘네 중에 고르라는 게 아니라. 네, 미안합니다. 다음에 깔려있는 편차들 중에 고르라는 말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자, 1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1번까지 나와 있네요. 21번. 갱신된 거 일단 살펴볼게요. 일단 21번까지 먼저 봐보겠습니다. 음. 아, 여기서 뭐 길게 나와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가 되게 기네요. 거울이 반사되는 상황을 나타낸 걸로 보이는데 음. A에서 P 방향으로 빛을 쐈대요. 그럼 반사가 일어났겠죠? APM과 반사된 빛이 접선에 이루는 각 BPN의 크기가 같다. 어. 여기하고 여기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 F에서 빛을 이렇게 쐈어요. 수직인 방향으로. 빛이 거울에 한 번 반사되고 두 번 반사돼서 끝에 있는 점 C에 딱 오게 하려고 할 때 물음에 답하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거래요. 친절히 다 설명되어 있죠. 가에서 AP하고 BP가 같은 거를 보이는 과정이다. 기억되기 잘 맞은 것을 순서대로 써 넣어도 돼요. 답만 쓰시오. APM은 BPN은 여기서 이제 BPN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요런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그, 그 현을 품고 있는 원주각이니까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각도 ABP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PN은 이런 방식으로 누구랑 똑같아요? 각도 BAP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랑 같다라고 이미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때 조심할 게 이제 학생들이 여기 BPN으로 쓰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건 이미 알려줬잖아. 알려준 거로 내가 다시 답변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 논리로 보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A가 3인데 뭐 3인 걸 여기서 다시 표현해 줄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얘가 얘랑 같은 거야. 그치?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기억과 니은이. 어. 그러니까 요각도랑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해당되니까 AP하고 BP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어, 저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하나하나를 모르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중학교 과정에서 저런 논리적인 전개에 대해서 낯설다 보니까 굉장히 체감상으로도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또 많이 안 해봤을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 1번은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네, 2번, 3번을 보시면은 자, 그림 나에서 두 번 반사되는 점 C에 올 때 X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O의 반지름이 10일 때 D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D 길이 구하는 거랑 X 구하는 거. 조건은 반지름이 10cm. 자, 이 그림에서요. 반지름 저기 X 먼저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0일 때 뭐 구하는 거지? D의 길이 구하는 거였나? D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삼각비는 이사, 이상한 값에 대해서는 뭐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문제 특성상 방금 1번에서 우리가 문제 하나를 풀었잖아요. 그게 약간 빌드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길이가 같은 걸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힌트를 주는 겁니다. 힌트 아닌 힌트를. 자, x를 구하기 전에 자, D에서의 접선을 보조선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반사하는 성질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얘하고 같겠죠. 근데 얘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죠. 그래서 내가 C하고 E를 이렇게 또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렸을 때 이 녀석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가 동그라미가 되죠. 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 동그라미니까 이 녀석도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얘가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x고 여기가 2분의 x가 되겠죠. 두 개 더해서 x가 나와야 되는데 밑각이 똑같아야 되니까. 네, 저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x가 몇 도일지를 이제 구하는 게 관건인 건데 x가 몇 도일지. 네, 보시죠. 자, x 녀석이 갖는 성질 혹은 여기 x의 절반이니까 2분의 x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자, x가 몇 도일지. 자, 다 더해서 뭐 180이나 360이 되는 그런 성질이 이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봅시다. 자, 다시 볼게요. 네. 이 녀석이 90-x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제 이게 반사의 법칙이라 불리는 건데 물리에서 이런 식으로 그 튕기는 면의 수선하고 이루는 각이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그 성질이 주어져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도 이제 90-x예요. 90-x.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90-x겠죠. 두 개 더하면 180-2x인데 여기가 그래서 2x가 됩니다. 삼각형이 180이 돼.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논리로 2x가 되죠. 음. 다시 말해서 5x가 180도를 이루어야 되니까 x는 36도가 나옵니다. 36도. 자,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될 게 d의 길인데 이등분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이등분선이 되죠. 여기 길이가 11대라고 했으니까 10에서 사인 36도 열차를 탄 거에다가 곱하기를 2배를 해주면 이게 이제 구하는 길이가 되겠는데 사인 36의 값이 여기서 5878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좀 지워볼게요. 지워보라니까. 5878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20 곱하기
5878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6에다가 여기 1에 7에다가 1, 1.요건데 11.75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네, 여기까지 이제 대명중 해설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대왕중학교 가보시죠.